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화 반응 얘기합시다. 중화 반응. 그러니까 이게 수업하다 보면 중3 때 배운 건데도 잘 모르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3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산하고 중화 반응하기 전에 참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거부터 해줄게. 우리 지난번에 산과 염기했잖아. 그래서 정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지? 정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라는 거야. 아레니우스.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배운 일반적인 정의가 아레니우스의 정의거든. 그래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애들을 산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염기는 어떤 애들을 염기라고 하자 그랬다고? 마찬가지로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염기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랬어.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두 가지 정의가 더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 얘기대로 산과 염기를 따져봤더니 얘 산인데? 라고 생각되는 애가 이 정의에 안 맞는 애들이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고1 때 배우는 일반적인 정의는 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한계가 뭐냐면 한계, 아레니우스 정의 한계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아마 교재 없을 거니까 좀 써놔야 될 거야. 자, 일단 여기 봐봐. 떡하니 뭐라고 써져 있어? 수용액일 때.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만 얘는 산인 거지. 그러면 물에 녹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자, 첫 번째, 수용액 상태에서만 설명이 되더라는 거야.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거지. 묽은 염산. 자, 우리 지난번에 이온화식에서 얘기했다만 얘들아, 묽은 염산의 화학식 HCl이라고 쓰거든. 그리고 니네가 이제 뭐 화원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중에 가면 화학 반응식 쓸 때 이 옆에다 상태도 쓰거든. 자, 묽은 염산은 수용액이면 AQ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한 묽은 염산인 거야. 그럼 묽은 염산을 어떻게 만드냐면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돼. 염화수소도 HCl이라고 써. 근데 얘는 기체니까 G라고 써준다고. 그러면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묽은 염산이 되는 거야. 그지? 물에 녹이면. 용해라고 하죠. 용해. 그지? 응.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알다시피 염산이 산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여야 돼? 산이어야 되는 거잖아. 산이 아닌 애를 물에 녹인 애가 산이 된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정의대로라면 얘 산 아니야. 얘는 산이지만 왜? 얘는 기체니까. 수용액이 아니니까 산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얘를 녹인 게 산인데 얘가 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뭐야? 그지? 근데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 그럼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어쨌든 그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 염산이 됐어. 그럼 아레니우스는 염산이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거였잖아. 이렇게 들여다봤대. 수소이온이 없더래. 수소이온이 없더라는 거야. 자, 수용액에서 산의 경우 수소이온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애가 존재하고 있더래. 이런 애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는 얘나 그냥 쌤쌤이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있다고. H3O 플러스라는 애가 들어있다. 요 이온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 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냐면은 봐봐. 이렇게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얘가 생기면 얘가 얘랑 결합해.
결합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거는 몰랐으니까. 야, 산이면 무조건 얘 들어있을 거야. 근데 이거 안 들어있거든. 실제로는 얘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또 마찬가지 염기는 수용액일 때 OH를 내놓는 애니까 우리 그때 좀 OH를 뭐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안 갖고 있는 애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 물질은 설명이 안 되더라고.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암모니아, 암모니아. 야, 우리 알다시피 암모니아, NH3지. 그 알다시피 NH3 물에 녹이면 암모니아 수라고 얘 염기거든? 근데 여기 봐봐. NH3 보면 어때? OH 없단 말이야. 물론 NH3를 물에 녹이면 생기지. 근데 생기는 것과 갖고 있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 근데 아레니수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다 내놔야지. 이랬는데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데 물에 녹이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정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온 이제 그 다음 정의가 있어. 그 다음 그래서 나온 그 다음 정의가 바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라는 거야. 브랜스테드라는 사람하고 로우리라는 사람의 정의다 이거야.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지.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는 이 아레니우스보다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 다 되는 거야. 얘네들은 뭘 갖고 설명했냐면 일단 수소 갖고 설명하는 거야. 비슷해 정의가. 잘 봐. 그럼 이 사람들 정의에 따르면 어떤 애들을 산이라고 하기로 했냐면 자,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 그게 물에 녹아서 내놓던 다른 물질한테 내놓던 수소를 내놓을 수 있는 애들은 그러면 그냥 다 산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염기는 그 수소를 받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내가 뭐 아까 이제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거나 이렇게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는 것도 그 물하고 화학 반응하는 걸로 본 거야. 그래서 수소를 화학 반응하면서 수소 내놓는 애들은 산이라 부르자. 그럼 그때 그 수소를 받는 녀석들은 염기라 부르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아까 설명이 안 됐던 거 기준.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빠졌어? 산의 경우에. 비슷하잖아. 얘는 수용액에서 내놓는 애고 얘는 그냥 내놓는 거지. 수용액이란 말 빠졌어. 그치? 그럼 얘 설명되는 거 아니야? 수용액이든 아니든 이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수용액이든 아니든 설명 가능하다. 요거를 내가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보게 봐. 요 두 개를 종합하면 이렇게 돼. 자, 내가 염화수소라는 요거 다 필요한 거 다 적었니? 이거 지워도 되겠니? 그럼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써볼게. 자, 염화수소라는 기체야. 그 기체를 물에 녹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물하고 화학 반응하는 걸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자, 물은 액체지. 액체는 보통 옆에다 괄호하고 L이라고 씁니다. L 이렇게. 알겠어? 고1 때는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냥 요거는 고일 과정을 넘어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 그럼 물에 녹이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 실제로 물에는 수소이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뭐가 존재하더라? H3O 플러스라는 이온하고 Cl 요렇게 존재하거든. 자,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물 속에는 실제로 요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이온화식을 쓴 거지 따지면. 염화수소를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 되는 걸 식으로 쓰면 요렇게 써.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얘랑 화학 반응했다고 치면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얘한테 어떻게 됐어? 요렇게 뭐야? 수소를 준 셈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이렇게 수소를 줘서 얘는 얘가 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수소를 받아서 얘가 얘 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때 이 사람들 정의에 따르면 얘랑 만났더니 유실이가 얘한테 수소를 줬지.
그럼 수소를 준 얘를 뭐라고 하자? 산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기체여도 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H2O는 물은 얘로부터 수소를 받았지. 받아서 얘가 되니까 받은 얘는 그럼 뭐다? 염기라고 하자.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염기네? 맞지? 우리는 그냥 물은 단순히 중성만 띄고 있는 놈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염기가 되는 거지. 그지? 니네 나중에 가면 요 반대되는 반응도 일어나거든. 그럼 만약에 이걸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되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얘네들 사이 어떻게 얘가 얘한테 뭘 주는 거야? 수소를 주게 되는 거지. 줘서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얘가 산이 되는 거지. 자, 얘가 얘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얘가 염기지. 근데 반응이 거꾸로 할 땐 염기 얘가 얘잖아. 그래서 얘가 염기라 불렸잖아. 근데 반대 반응이랄 땐 얘가 산이 되고 얘가 얘 되는 거잖아. 짝산이라고 해요. 짝산. 그러니까 염기라고 이름 붙인 애가 된 녀석은 짝산인 거야. 산이라고 이름 붙인 애가 된 녀석은 짝염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뭐 내가 테스트 보더라도 안 내니까 그냥 참고만 하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짝산이니 짝염기니는 반대로 만약에 반응이 일어나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이름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또 봐라. 우리 아까 암모니아 있었지. 봐.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있어. 자, 이것도 일단 기체니까 일단 이걸로 설명이 안 돼. 게다가 OH 없으니까 또 염기로 설명 안 되지. 자, 내가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녹여. 그럼 이걸 또 물하고 얘가 화학 반응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우리 앞에서 이온화식 할 때 나왔던 뭐가 되는 거야?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놓고 보자고. 얘하고 수소를 어떻게 주고받아서 얘가 된 거지? NH3가 이렇게 수소를 뭐야? 받은 거 아니야? 맞지? 받아서 얘가 얘 된 거겠지? 맞네? 반대로 H2는 얘한테 수소를 주고 H2는 얘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수소를 받았으니까 뭐가 될 수 있다? 염기. 그럼 이제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기체니까 설명 안 되고 OH가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됐는데 이제는 서로 수소 주고받는 걸로 따져보니까 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 얘는 뭐야? 산. 그지? 그러니까 아레니우스로 설명이 안 되던 HCl이라든가 NH3 같이 이런 애들이 설명이 이제는 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지금 요 두 화학 반응식에서 특이한 거 하나 없나? 그러지. 똑같은 물이야. 똑같은 물인데, 응? 똑같은 물인데 어때? 이때는 얘가 HCl이랑 만났더니 염기가 됐고, 이때는 NH3랑 만났더니 산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는 물이 그렇단 말이야.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소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뭐라 부른다? 양쪽성 물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갖고, 수소는 갖고 있어야지. 왜냐면 상황에 따라 수소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놈한테 수소를 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지금 여기 나온 H2O가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인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HSO4-라는 애도 있고요. HCO3- 라는 애도 있고, 뭐 H2PO4- 라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자, 봐. H2O가 만약에 산으로 작용하면, 그러니까 수소를 누군가한테 주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거지. H2O가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얘는 OH- 가 되겠지. 얘가 누군가한테 수소 줘버리면 얘는 얘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수소를 받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여기 H가 하나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H 줄 수 있지. HSO4-라는 애가 누군가랑 만나서 수소 주면 얘는 SO4 2- 우리가 아는 황산 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얘가 수소를 받으면 이제 H2SO4라는 게 될 수 있는 거지. 뭐 다 이런 식인 거야. 얘도 누군가한테 수소 주면은 CO3 2-가 될 거고 누군가한테 수소를 받으면 H2CO3가 되겠지. 이런 식. 얘도 수소를 받으면 H3PO4라는 게 되고요. 뭐 주면은 얘는 HPO4 2- 되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요 가운데 써져 있는 얘네들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애들. 수소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애들 뭐라 부른다? 양쪽성 물질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지. 알겠네? 그럼 이제 선생님 모든 산과 염기를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정의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거를 또 하려면 니네 그 선생님이랑 우리 공유결합 했었지. 공유결합에서도 배위결합이라는 걸 또 설명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니네 이거 이제 다 썼을 거라고 보고 자 봐봐. 공유결합 물질 중에 이런 애가 있다. 붕소하고 플로우르 3마리가 결합하는 분자가 하나가 있어. 자, 얘를 볼게. 얘 산이야, 염기야? 자, 일단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도 요즘 설명이 되려면 일단 산이 되려면 수소를 내놓는다는 건 어쨌든 그게 수용액이든 뭐든 수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얘 수소 있냐 없냐? 눈을 씻고 봐도 수소 없어. 아, 그럼 선생님 수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또 구조상 못 받아. 왜냐하면 붕소는 최대 3마리까지만 결합할 수 있거든. 공유결합에서 약간 좀 특이한 놈이라서 얘는 3마리까지 결합하면 더 이상 결합을 못해. 그러니까 수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애야. 게다가 수소를 갖고 있지도 않아. 그럼 선생님 얘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네요. 근데 얘 산이야. 얘 산이야. 그러면 이걸로 설명이 돼, 안 돼? 안 돼, 얘도. 그러니까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또 산과 염기가 있어. 그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정의가 니네 선생님 그 공유결합할 때 뭐 루이스 구조식이니 루이스 점자점식 뭐 이런 거 얘기했었지. 그 루이스 정의가 있어. 루이스죠. 세 번째가. 요건 그냥 정의만 쓰고 넘어갈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럼 니네 루이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전자. 이 사람은 산과 염기를 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전자를 갖고 설명하는 거야. 전자를 가지고 설명. 자, 선생님이 봐봐. BF3라는 애가 이게 이제 공유결합에서도 약간 좀 특이한 놈이라서 고1 때 안 배우거든. 이제 화원 가면 아마 배울 건데. 우리 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그 각 원소기호 옆에다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만 점을 찍는다 그랬잖아. 니네 주기율표 잘 떠올려봐. 얘 몇 쪽일까? 얘 몇 쪽일까? 13쪽이거든? 13쪽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인 거야? 3개야.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를 3개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럼 얘가 아무리 날구겨도 공유결합을 몇 놈하고밖에 못해? 3놈밖에 못해. 그럼 봐봐. 만약에 붕소가 아까 얘기했던 BF3야. 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플로르랑 결합하면은 플로르 3마리랑 이렇게 결합하거든. 이제 플로르 옆에는 이제 얘는 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 이건 듣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럼 여기 전자가 없어. 얘는 더 이상 다른 애랑 결합하고 싶어도 결합을 못 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 공유 결합하면 원래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해서 안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약간 그것도 벗어나 얘는. 이거 6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까 나왔던 암모니아 있지, 암모니아. 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15.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자, 그지?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는 거니까.
내신 때 되면 내가 민준이 쿡 질소 그러면 15조 붕소 13조 이렇게 쿡 찌르면 쿡 나와야 돼. 주기표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알루미늄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내신 때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13족이야 똑같이. 근데 이제 알루미늄은 금속이어서 공유결합을 안 하거든. 그럼 얘는 15족이야. 그러면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얘는 이제 다른 애랑 공유결합을 하면 몇 놈하고 할 수 있다? 얘도 세 놈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암모니아 생각하는 거야. 얘가 수소 3마리랑 이렇게 결합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얘는 없어서 결합을 못 해내고 얘는 여기 남지만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띠리리리리리 만나는 거야. 만나면 어떻게 돼? 야, 얘도 봐봐. 얘도 공유결합을 하긴 했는데 원래 공유결합하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주변에 전자를 8개 가져요. 그래서 안 정해지는 거거든. 근데 얘는 봐봐. 열심히 공유결합을 한다고 했는데 6개밖에 안 돼. 2개가 부족하잖아. 불안해. 불안정해. 근데 보니까 얘는 어때? 이제 난 안 정해. 근데 여기 지금 놀고는 새끼 2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쓱 가. 야, 너 그거 2개 남지 않냐?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그래? 얘 손해볼 게 없어. 난 이미 안 정해졌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거 남는 전자 그냥 같이 쓰지 뭐. 그래서 지 거를 그냥 제공해줘. 원래 공유결합이라는 게 서로 하나씩 내놔서 공유하는 건데 NH3가 그래 내 거 그냥 공유해줄게. 응. 뭐 나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지 거를 그냥 다 제공해서 공유결합해. 이걸 배위결합이라 하거든. 배위결합이래.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이 결합하면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받는 셈인 거고, 맞지? 얘는 전자 쌍을 주는 셈인 거지. 루이스는 그 전자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전자를 뭐 하는 애들? 얻는 물질. 산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아니 그러면 저거는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 중에서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공유결합은 서로 내놔서 공유를 하는 건데 얘는 이걸 공유를 하긴 해. 얘네가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결합하거든. 근데 요거를 얘네 둘이 서로 내놓은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해 준 거야.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는데 한 놈이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공유결합하는 거를 배위결합이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고일 과정은 아닌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듣고 내보내도 된다고. 근데 아레니우스는 듣고 막아야지. 루이스는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듣고 나가도 돼. 루이스도 듣고 나가도 돼. 이만 한번 때리고 나가면 돼. 그래서 전자를 얻는 애들을 산이라 부르자 약속한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산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랑 만나면 얘가 만들어지면서 얘는 산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염기는 전자쌍을 제공하는 애들, 전자를 주는 물질 혹은 잃는 물질, 염기라고 하자 약속. 그래서 얘는 있잖아, 다 설명할 수 있어.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다 설명할 수 있고 얘네들로 설명이 안 되는 것까지 설명할.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주의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그냥 요 정도로만. 그지? 내가 역대 최고로 많이 설명했어. 원래 이거 애들 설명하지도 않았거든. 특별히 너희들이라서. 그지? 여기 에이스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지?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또 안 해주면 섭섭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그지? 중화 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지?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중화 반응에서는 요거 그냥 뭐 누구 정의라고도 안 나오고 그냥 이 3가지 정의를 다 포함한 그냥 산과 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수업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지? 갈수록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지? 나라도 텐션을 좀 올려야지, 그지? 나라도 텐션을 좀 올릴게, 그지?
너무 얌전한 거 아니니? 그지? 막 원래 선생님이 지금 니네 앞에 고2 애들 하거든. 고2 애들 수업을 하고 오는데 걔네들은 고1 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좀 오래 수업을 하긴 했어. 그래서 막 수업하다 개새끼 소새끼 그래. 야, 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막 그래. 숙제 안 해요. 그러면 막 치고 막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애들끼리도 친하니까 그 반 중에 한 놈만 계속 집중적으로 되게 놀려. 그러면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랑은 아직 내가 예를 들어서 민재를 막 놀려.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끼리도 대면대면하는데 내가 민재를 놀면 민재만 상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근데 걔네들끼리는 또 학교와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걔네들은 이게 좀 이렇게 아침 수업이긴 하지만 한 11시쯤 되면은 이제 막 텐션이 올라가거든. 이제 너희들은 이제 텐션이 좀 떨어질 시기인가? 점심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이제 나른하고 이럴 때라서 나라도 텐션을 좀 올릴게. 자, 그래서 중화 반응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너희를 웃기는 방법은 나를 갖고 놀리지. 이제 내가 나를 갖고 놀려서 웃기는 방법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 나이가 나이인지라 간혹 아재 개그를 하거든. 그냥 그러려니 해, 알겠지? 저 나이 먹어가지고 저거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재 개그 하는 겁니다. 니네랑 트렌드가 안 맞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속으로 아유 저 새끼 웃기려고 애 한 번 쓰는구나 이러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중화 반응. 그래서 뭐 어찌됐든 하여튼 뭐 산, 염기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중화 반응은 그런 산과 정확하게는 산을 물에서 녹여서 만든 산성 수용액과 염기성 수용액을 서로 섞어준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산과 염기이기 때문에 산성 수용액에는 그냥 수소이온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염기성 수용액에는 어쨌든 수산화이온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래서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 어떤 산 그래가 그냥 HA라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산은 다 H를 가지고 있고 음이온만 다르니까 보통 산은 HA라고 표시해요. 뭐 염산, 황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산 그럴 때는 HA라고 많이 나와. 그래서 얘 수용액이다 그러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염산이면 Cl 마이너스일 거고 황산이면 SO4 E 마이너스일 거고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염기는 보통 BOH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OH 마이너스는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염기는. 그래서 그냥 B 플러스라는 양이온하고 OH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이면 이게 Na 플러스일 거고 수산화 칼륨이면 K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왜 HA냐? 산이 영어로 엑시드라 그랬지? 그래서 A를 쓰고요. 염기는 베이스 그래가지고 B를 많이 쓰는 거야. 아무튼 자, 그럼 산성 수용액이야. 염기성 수용. 그럼 일단 산성 수용액에는 무조건 수소이온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지? 염기성 수용액에 무조건 수산화이온 들어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자, 한 놈 놓고 한 놈 부어주든 동시에 섞어주든 섞어주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 산성과 염기성을 섞었더니 수용액을 섞었더니 그때 그 안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만 만들어지진 않고요. 그때 염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자, 그러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주인공은 누구라고? 물이라고 물.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염이라는 게 이제 물에 녹아 있게 되는 거지. 녹아 있는 셈인 거고.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때 중화 반응이니까 이걸 중화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염산하고 예를 들어 산성용액에서 우리 염산. 예를 들어서 묽은 염산하고 자, 내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서로 섞어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묽은 염산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묽은 염산 안에 어떤 이온 들어있다고?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있겠지? 자, 얘네를 내가 섞어줬어. 섞어주면 이제 소위 말하는 혼합 용액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그 혼합 용액에는 자, 얘하고 얘가 만나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물에 녹아 있어. 알겠니?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니네 물은 이온이 또 아닌 거고, 그지? 그냥 써놓은 거지. 요런, 그러니까 이제 들어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가 물에 녹아 있겠지. 근데 내가 이 물을 증발시키면 이제 고체 상태 NaCl이 남겠지. 맞아? 그게 바로 뭐야? 염이야. 그러니까 니네 정리하면 이게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일 때 그런 거잖아. 질산이고 수산화 나트륨일 수도 있고 황산이고 수산화 칼륨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래서 니네 이렇게 섞었을 때 요 수용액 속에 남아있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염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돼.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성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긴 하겠다만 걔가 물이 증발하면 걔가 이제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앞에서 배운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 불러요, 사실은. 알겠네? 염이라 불러. 그래서 주인공은 물이지만 염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다. 다만 그게 물에 녹아 있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죠. 자, HCl하고 NaOH 수용액을 섞으면 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NaCl이 만들어진다. 니네 고1 때는 그냥 다 이렇게만 써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에 AQ라고 써줘야 돼. 물에 녹아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지? 얘네들도 수용액이면 원래는 이렇게 AQ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나눠서 써보면 여기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들어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고 얘는 OH 마이너스하고 Na 플러스가 물속에 들어있을 텐데 쓸 땐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래서 걔네 둘이 만나면 물 생기고 그 물속에 얘네가 그냥 이온 상태로 들어있을 텐데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 염이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염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앞서 배운 이온 결합 물질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염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그지? 이온 결합 물질. 그럼 염이 만들어지는 경우, 생성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일단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뭐가 일어날 때?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때 염 생긴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면 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 했으니까 뭔가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 싶으면 무조건 염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성이라고 하는 그 산의 공통된 성질 할 때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지. 염산에다가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금속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지. 자, 산성 용액에다가 금속 집어넣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수소기체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 자, 예를 들어 봐봐. 염산이라는 데다가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으면 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발생해. 근데 사실은 수소기체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수용액 속에는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녹아있는 셈이거든. 요거 염이야, 염. 그러니까 산과 금속이 만날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지만 염도 생긴다 이 말이야. 물론 여기다 쓰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산성에 서 있어 앞에서. 대리석, 석회암, 조개껍질, 달걀껍질, 방해석 다 공통된 성분이라고?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에 산을 떨어뜨리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그랬지? 이때도 염이 생겨.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남아있는 거 염이 남아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자 탄산칼슘에다가 예를 들어 산을 떨어뜨렸을 때지. 자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린다. 그럼 이때 뭐 발생한다고?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물 만들어지고 그 수용액 속에 CaCl2 요거 염이야 염. 요거. 그냥 뭔가 이온 결합 물질이 생겼다 싶으면 염이 생긴 거야. 알겠니? 염이 생긴 거야. 생겼다 싶으면 염이 생긴 거야. 이때도 염이 생긴다.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예를 든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써줘야 되겠네. 이게 이제 화학 반응. 자, 네 번째. 자, 여기 지금 화면에 이거 안 잘리니? 어디 잘렸어? 여기 잘렸어? 어디까지 잘렸어? 여기까지만 나와? 여기 잘렸어? 잘리면 안 돼. 여기다 쓸게. 안 잘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잘린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 그지? 웃자고 했는데 그지? 이봐 이게 가끔 아재개가 한다니까. 그러려니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염이라 부른다 그랬잖아. 염과 염이 만나서 염과 염이 생겨. 염염염염 한 거야. 이거 근데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지? 너희가 배운 내용대로라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 니네 앙금 생성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하나 뭐지? 질산 은 수용액에다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섞었더니 염화 은이라는 앙금이 생기더라 배웠지? 얼핏 생각은 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너무 오래전에 배웠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근데 들으면 생각은 나잖아. 자, 잘 봐. 질산은 수용액 AgNO3.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면 NaCl 이렇게 했어. 섞어줬더니 AgCl이라는 앙금이 생기고 NaNO3라는 애는 그냥 물에 녹아 있는 거거든. 자, 봐봐. 얘도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염염염염, 염염염염염. 그지? 그냥 앙금 생성 반응.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지? 하여튼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러면 염인 거야. 두 가지라는 거지. 얘는 앙금이야.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고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인데 얘는 앙금이라고 얘는 앙금이라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염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녹지 않는 염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염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물에 녹지 않는 염을 앙금이라 그래서 배운 거야. 두 가지라는 거야. 염이라는 게 뭐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녹지 않는 염이 있다. 물에 녹지 않는 염을 우리가 앙금이라 그래서 배운 거다. 그 말이야. 알겠니?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주인공은 어쨌든 이 물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지.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되돌아와서 자, 물이 만들어지는 게 중화반. 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염산 대신에 질산이라고 해봐. 어차피 물은 얘랑 만나서 물이 되는 거니까 내가 염산을 쓰던 질산을 쓰던 황산을 쓰던 탄산을 쓰던 인산을 쓰던 뭘 쓰던 다 수소이온. 그지? 염기도 수산화 나트륨이건 수산화 칼륨이건 수산화 칼슘이건 수산화 바륨이건 수산화 마그네슘이건 수산화 알루미늄이건 그지? 라임질이지. 다 OH. 그러니까 어떤 산과 염기를 섞더라도 무조건 얘와 얘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과 염기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네 둘이 물을 만들어.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뭐라 부르냐면 알자 이온이다 이렇게 불러. 알자 이온. 그러면 나머지 음이온과 양이온 얘네들은 뭘? 염을 만들지. 그치? 그럼 이제 얘네들은 산과 염기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진 염이 다르겠지? 이 염을 만드는 애들은 실제로는 물 만드는 거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구경꾼 이온. 구경꾼 이온.
자, 그래서 중화 반응에 알자 이온 쓰세요. 그러면 수소 이온, 수산화이온 무조건 종류 상관없이 그거 쓰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은 그런 알자 이온들이 만나서 결국 물을 만드는 거잖아. 자, 중화 반응에 알자 이온을 쓰시오. 그러면 산과 염기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쓰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그 알자 이온들이 만나서 결국 물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알자 이온들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걸 반응식으로 쓰세요. 알자 이온 반응식 이렇게 불러. 이것도 산과 염기 종류에 상관없는 거지. 자, 반응식이니까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인 거야. 수소 이온하고 화학 반응식 때 보통 양이온을 앞에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음이온, 얘네가 만나서 화살표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그럼 이게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가장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어때? 개수가 안 써도 되지? 안 쓴다는 건 뭐지? 1, 1, 1이란 얘기지. 그럼 니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뭘 의미하지? 그 개수만의 비율로 얘네들이 반응하는 분자수비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1대1로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하나가 생긴다는 뜻이야. 알겠어? 반응하는 분자 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반응비가 1대 1대 1인 거라고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중화 반응이라고 하니까 물이 생기는 게 중화 반응이라 그랬어. 그지? 근데 애들이 중화 반응이 하면, 그러니까 얘 산이고 얘 염기니까 서로 섞어지면 중성되겠네요라고 생각하기 쉽거든. 산과 염기를 섞어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중화 반응이 아니야. 그냥 물이 만들어지니까 중화 반응인 거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반응은 또 1대1로 한다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주는데 여기 이제 수소이온이 들어있고 수산화이온이 들어있는데, 야,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랑 여기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으라는 법이 없잖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산성 수용액에는 수소이온이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있는 애야. 근데 여기 염기성 수용액에는 예를 들어서 한 6개쯤 이렇게 들어있다고 할게. 섞은 거야. 그지? 섞으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1대 1로 반응한다고요. 그러면 10개 들어있고 6개 들어있고 섞으면 1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10개 중에 6개와 6개 중에 6개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기는 거야. 물이 몇 개가 생겨? 1대 1대 1이니까 6개의 물이 생기겠지. 맞아? 그럼 대신에 섞었을 때 얘가 4개가 남아있거든, 수소이온이. 그러면 이 혼합용액은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은 일어났지만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뭐야? 혼합용액은 산성을 띠겠지. 맞니? 수소이온이 4개가 남아있으니까. 응. 10이랑 6인데 응. 저에서 1대1로 들어가면 8대8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반응비라는 건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그 비율로 반응한다는 건데 8대8로 어떻게 반응해? 6개밖에 없는 애인데? 그치? 이건 이제 나중에 니네 화학 공부하면 한계 반응물 이래서 배워.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1대1로 따져서 최대치를 따져보면 돼. 그럼 얘는 아무리 반응해봐 6개밖에 없는 애니까 6개만 반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0개 중에 그 중에 6개가 반응한다 이거지. 자, 만약에 똑같이 10개가 들어있는 애를 섞었어.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면 얘도 10개 다 반응하고 얘 10개 다 반응하겠지? 그럼 물이 몇 개가 생겨? 10개가 생기지? 그럼 걔네들을 섞어준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어. 그지? 그럼 뭐가 중성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데 내가 실험을 이제 3번을 했다고 치는 거지. 수소이온이 예를 들어서 8개가 들어있는 애하고 수산화이온이 10개가 들어있는 염기성 용액을 섞은 거지.
그럼 어쨌든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1대1로 반응해야 돼. 자, 요거만 얘기하고 싶게. 잘 봐. 좀 덥지? 밀폐돼 있고, 그지? 더워. 그러면 몇 개 반응해야 돼? 8개 중에 8개와 10개 중에 8개가 반응해서 물이 몇 개가 생겨? 8마리. 대신에 얘네들 섞어준 거 아니? 그럼 얘는 다 사라졌을 거고. 얘는 2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이 8개가 만들어졌고 혼합 용액 속에는 이번에는 수산화이온이 2개가 남아있으니까 얘는 염기성. 그러니까 자, 얘도 중화반응이 일어난 거고 얘도 일어난 거고 얘도 일어난 건데 누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혼합 용액의 액성은 꼭 중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중성이 되면 산과 염기를 섞었더니 혼합 용액이 중성이 되면 그걸 우리가 완전히 중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중화. 그래서 세 글자로 뭐라 하냐면 중화. 잘 들어야지. 거기 요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야. 요 새끼가. 그지? 나는 안 자고 싶은데 꼭 나를 잠들게 만들자.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그지? 내 탓이 아니야. 난 안 자려고 그랬었는데 요 새끼가 자기 한 거야. 그지? 요 놈이 나쁜 놈이지? 조금만 참어. 나쁜 친구는 멀리 해야지. 그지? 완전히 중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중화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조금 여기다 이제 쓸게. 자, 중화 반응이 어쨌든 물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중화 반응이잖아.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지? 생성되는 자,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학교 내신할 땐 이게 나올 거고 이거를 알면 조금 어려운 문제 풀기가 아주 수월할 거고 내신 때 또 한 번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막 100%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쥐어뜯을 필요는 없다만 자,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따질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봐라. 10개와 6개를 섞었을 때 물이 6개가 생겼지. 8개와 10개를 섞었더니 8개가 생겼지. 그럼 이 생성되는 물 분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지? 서로 들어있는 개수가 달라. 서로 들어있는 개수가 다른 애를 섞었을 때 무조건 그 중에 더 적은 애의 수만큼 물이 생기는 거야. 10개하고 6개 섞으면 6개가 적지? 그럼 6개만큼 물이 생기는 거야. 8개, 10개면 8개가 적지? 물 분자 8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그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중에서 더 적은 개수만, 적은 수만큼 생겨. 더 적은 수만큼 생겨. 섞기 전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나 섞기 전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중에서 더 적은 수만큼 물이 생깁니다. 오케이? 적은 수만큼 생겨. 내가 요 내용을 토대로 아마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좀 해줄 건데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 풀 때 굉장히 수월하다고. 또 하나, 자, 선생님 방금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섞어서 이제 중성이 되면 이제 완전히 중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자, 중화점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자, 중화점이 될 때, 자, 봐봐. 얘네들은 왜 중성이 됐지?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하고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가 같았기 때문에 남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기 때문에 중성인 거잖아. 자, 바꿔 표현하자면 어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더니 중화점이 됐다 그러면 여기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하고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가 무조건 같은 거야. 자, 중화점에서는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와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수가 무조건 어떻다? 같다. 알겠네? 같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써놓고 얘기합시다.
중화점일 때는 그 혼합 용액 속에는 무조건 이온이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 갖고 얘기해 볼게. 자, 요건 이제 지울게 그냥. 자, 만약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는 거라고 해봅시다. 10개, 10개. 자, 그럼 여기 이제 염산이 있어. 자, 여기에 수소이온이 10개가 들어있다고 할게. 그럼 염산이니까 모두 10개가 들어있어야 되지. 수소가 10개면 Cl-도 10개가 들어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인데 여기 만약에 OH가 10개 들어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에는 NA도 무조건 몇 개가 10개가 들어있어야 돼. 섞은 거야. 혼합용액 만들었어. 그럼 얘기했지만 얘 10개, 얘 10개가 만나서 1대1로 반응하면 물이 10개가 생겼겠지? 근데 아까도 했지만 얘네들은 염을 만드는 애들은 그냥 물속에 녹아있거든? 그러니까 구경꾼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거지? 자, 물은 이온이 아니라 그랬지? 얘랑 얘를 섞어서 중화점이 된 거야 지금. 여기 보면 그림상에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니까. 이온 딱 몇 종류 있다? 2종류 있다. 걔네가 무조건 몇 대 몇? 1대1의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중화점일 때는 이 두 종류가 무조건 1대1의 비율로 들어있어. 그럼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지. 선생님, 중화점이 아닐 때는요? 이때랑 이때는. 중화점이 아닐 때는 무조건 세 종류입니다. 알겠니? 자, 마지막이야. 자, 요거 중화점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이온이 세 종류 존재합니다. 왜냐면 여기 봐봐. 예를 들어 섞어도 산성이면 일단 얘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경꾼 2종류는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구경꾼 2종류에다가 산성이면 수소가 남아있는 거고, 염기성이면 구경꾼 2종류에 OH가 남아있는 거겠지. 어쨌든 종류는 무조건 3종류가 남아있는 거지. 맞지?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잠깐 쉬었다. 그럼 이제 이 중화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중화점. 알겠니? 잠깐 쉬도록 할게요.